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게 오늘의 조금 어찌 보면 핵심일 수도 있어요. 세일즈 레터의 요소 13가지를 오늘 다 볼 거예요. 13가지를 싹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의 우리가 유일한 목표는 판매래요. 그렇죠.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판매입니다. 근데 판매에 따라 광고의 수익성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세일즈 레터를 작성하는 일은 마치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그림에 보이듯이 돌을 하나씩 놓으면서 내가 놓으면서 개울을 건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각각의 요소를 미리 이제 순서대로 만들면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건너뛰지 않고 순서대로 돌을 하나씩 놓으면서 하나하나씩 그 요소들을 만들면서 접근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3개 볼 겁니다. 13개. 자, 첫 번째 제가 진짜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해놨어요. 책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안 보일 겁니다. 자, 헤드라인 파트입니다. 자, 헤드라인의 목표는 뭐예요? 헤드라인. 그 앞에 딱 우리 신문에서 딱 헤드라인 보잖아요. 그죠? 자, 목표는 그쵸. 우리의 타겟 고객에 우리가 관심을 훅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전에 우리가 마케팅 설계자나 뭐 브랜드 설계자 뭐 이런 뭐 책을 봤을 때 뭔가 이제 후크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타겟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리 헤드라인, 그리고 헤드라인, 서브 헤드라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이 퍼널 해커 여러분께 여기서 써놓은 것을 한번 문장을 볼게요. 비싼 카피라이터를 고용하지 않고도, 그쵸? 고용하지 않고도 10분 만에 세일즈 레터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법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 괄호를 딱 써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당신이 글쓰기를 싫어해도 카피라이팅은 조금도 배우고 싶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됐는지 알겠죠? 프리 헤드라인, 헤드라인, 서브 헤드라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첫 마디로 누구인지를 밝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자, 그래서 자, 멋진 세일즈 레터를 써야 합니까? 저는 짐 에드워즈입니다. 밝혔죠? 앞으로 몇 분 동안 멋진 세일즈 카피를 순식간에 써내려가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니까 여러분들 이거를요, 이거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계속 강조는 했는데, 그냥 이걸 이론적으로 보면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예시를 읽을 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표님들의 서비스, 그러니까 내 상품과 내 사업을 생각하시면서 내 상품, 내 사업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그러면 내 이름을 넣고요. 내 상품을 넣고요. 뭐 어떤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문장을 떠올려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듣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는요. 충격적인 발언이래요. 충격적인 발언. 어떤 게 충격적인 발언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또는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또 예시를 줬으니 여러분들의 문구로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알고 계셨습니까? 세일즈 레터를 쓰겠다고 달려든 사람들 대부분이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심지어 파산하고, 무서운 말을 썼죠. 파산하고 집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충격적인 발언을 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일즈 레터의 두 번째 요소를 봤고요.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 동요, 해결 공식을 활용을 한다라는 건데 사람들이 마주한 어떤 문제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바로 지금 당신이 직면한 문제는 이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당신이 지금 직면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책 쓰기가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본인이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뾰족하게 탁 꼭 집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동료인데요. 동료라는 게 뭘까? 자, 앞에서 알려준 그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고통스럽게 만들어 해결책이 간절해지도록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으면 사람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즉, 뭐뭐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당신의 마음속에 품은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수 없고,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이야기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와, 그죠? 끔찍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다섯 번째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잔뜩 겁을 줬어요, 앞에서. 그죠? 마음 맞고, 잔뜩 겁을 줬어요. 그래서, 자, 동요하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을 해줘야죠. 해결책을 제시할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뭘 소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7일이면 전자책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겁준 것이 이제 해결이 됐네요. 그죠? 누구나 일주일 만에 백지에서 종이책 또는 전자책 한 권을 완성하고 출간하는 법을 알려주는 놀라운 강좌입니다. 해결이 됐죠. 자, 그 다음, 분릿으로 호기심을 자극해야 된대요. 기능과 혜택과 의미의 분릿. 기능과 혜택과 의미의 그 템플릿?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해결책에 호기심, 욕망을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셋 이 개수까지 지정을 해줬습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된다. 한 6개에서 8개면 적당하다라고 했어요. 이때 글은 기능을 얘기하고 이거 공부를 했으면 기억이 나실 텐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또 무엇인가 라고 하실 겁니다. 카피라이팅의 기본이에요. 기능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고객이 받을 혜택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까지 담는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을 한 6개에서 8개 사이로 넣는다라는 것.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당신의 신뢰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을 제시할 만한 내가 자격이 있어. 우리 회사가 자격이 있고, 우리는 충분히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신뢰해도 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자격과 경험이나 내가 성취한 것들 또는 우리 회사가 성취한 것들, 또는 이렇게 뭔가 이게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다 이렇게 실험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나를 신뢰해도 되는 어떤 이유들을 잔뜩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여기 보면 푸시업 프로 강자를 개발한 운동 코치. 자, 예를 들어서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 개발한 이런 식으로 뭔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성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자, 이것을 좀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보면 이 증거는 위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사람들 왜 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의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서 우리가 방금 정장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사 들으셨죠? 추천사 그리고 홍보글 또는 뭐 자료 우리가 이게 뭐지 댓글 같은 것도 오늘 강의를 듣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자, 후기를 남기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그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강의가 정말 유용했다. 우리가 유용한 강의를 믿을 수 있는 강의를 한다. 매력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한다. 라는 것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인용, 사진, 연구 결과 등 진실된 자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하지만 그렇다고 제 말이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라고 하고 딱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진실된 자료를 증거를 제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홉 번째는 제한 요약과 가격을 제대로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얻게 되고 그 가격은 얼마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겁니다. 날짜, 상품, 서비스, 방식, 가격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코칭을 하는지, 언제 시작을 하는지, 뭐 Q&A에 어떤 시간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내용은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 가격을 전달할 때 이건 정말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많은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사용을 하죠. 할인가, 그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할인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죠? 우리는 그게 더욱더 마케팅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얘기한 것은 터무니없는 할인가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막 80%, 90% 이렇게 했을 때. 자, 보통은 약간 한 54만 원에 판매되지만 오늘은 1,3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오른쪽은 30% 정도 할인을 했죠. 그래서 54만 원이지만 약 37만 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가격에 물건을 구매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한 10에서 30%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단순하게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만 승부를 딱 짓는다, 결정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망할 수도 있으니까 가치 기반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도움되는 이야기죠. 자, 10번. 우리가 보너스랑 매력적인 제안을 할 때인데요. 제안에 더 많은 가치를 더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무언가를 추가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보너스 자료를 주겠습니다. 1대1 컨설팅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특별 할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쟁사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를 USP, 뭐 차별화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때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 고객에게 우리가 무료나 보너스로 당신에게 주는 혜택이다라고 하고 제공을 하래요. 그래서 막 이런 경우 저도 진짜 많이 봤는데요. 어떤 강의가 막 오픈되는데 이만큼 막 15개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샀어요. 받아 딱 열었더니 한 페이지 진짜 쓸모없는 어떤 나도 그냥 만들 수 있는 그런 페이지에 쓸모없는 어떤 자료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자료 안 드립니다. 오늘 드릴 자료 200 몇 페이지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보너스를 늘리겠다고 쓸데없는 거를 너무 얹어서 너무 그렇게 장사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것을 주자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항상 기억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은 환불 보증 제도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느낀 어떤 위험 부담을 없애주는 단계죠. 생각을 해보면 좀 이렇게 고객이 불안하잖아요. 금액을 내가 지출하는데 이게 내가 쓸데없는 돈을 쓰는 건 아닐까?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또 결제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30일 이내는 무조건 환불 보장을 해줍니다. 또는 고객이 누릴 혜택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이나. 자, 우리가 30일 이내는 무조건 환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2주간 완벽한 플랜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체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때 진짜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 요소를 싹 없애주는 거죠. 자, 12번은 CTA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케팅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용어이고 마케팅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구매 버튼을 딱 누르게 하는 신청 버튼을 딱 누르게 하는 그 문구예요. 그래서 행동 요구 문구라고도 부르는데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는 이제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구매하는 이유를 여기다 이제 써주는 거죠. 그때 DVD가 제공이 됩니다. 1대1 코칭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트레이닝 코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이 버튼만 누르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됩니다. 노트 오디오북이 제공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구매하시면 특별 마케팅 테스트 할인가 10%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받아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 13위인데요. 추신입니다. 주요 혜택을 내가 다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사야 할 이유를 말해주는 거죠. 사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구매를 촉구하는, 지금 당장 구매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또 볼게요. 이 제품은 49달러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출시 기념 특별가 29달러는 오직 오늘만 해당이 됩니다. 라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한대요. 지금 이 제안을 그냥 넘겨버린다면 일주일 뒤 당신의 손에는 전자책도 그 무엇도 남지 않을 겁니다. 와, 불안한데요, 그죠? 그다음 여전히 꿈만 꿀 뿐, 책 쓰기는 이제 시작도 못할 것이고, 전자책으로 돈을 벌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주 저주를 했죠? 지금입니다. 바로 구매하세요.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자, 요렇게, 추신까지 달았습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진짜 사야 할 이유 설명하고, 그죠? 구매를 촉구하는 거죠. 이러한 프로세스로 1부터 13까지 쭉 설계가 되어 있고, 이 프로세스가 한 페이지 분량에도 20페이지 분량의 레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세일즈 메시지 공식을 가지고 카피라이팅을 한다면 또는 세일즈 어떤 광고지를 만들고 세일즈를 한다면 어떨까요? 네,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자, 우리가 뭐 어떤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카피라이팅을 하거나 SNS에 내 글을 올리거나 할 때 그냥 나열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요, 이런 메시지, 우리가 세일즈의 목적을 가진 글이라면 이러한 공식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